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종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 역시 소형종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쿠아에서 어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클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시클리트가 생각하시는 거는 바나나 시클리트, 다람쥐 이런 것처럼 시클리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는 잘 알고 계시는 말라위 시클리트, 탄가니카 시클리트, 또 하나는 남미 시클리트라고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말라위 시클리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다람쥐, 바나나, 블루 시클리트 이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가니카 시클리트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알고 계시는 종류 중에서는 프론토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이시라는 거, 브리샤르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미 시클리트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골든볼 라미레지, 디스커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각각의 차이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말라위 시클리트는 말라위 호라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위치한 호수인데 여기에서 서식하는 아이들을 말라위 시클리트라고 부르고요. 탄가니카 시클리트 역시 탄가니카 호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고요. 아프리카 케냐 쪽에 위치해 있는 호수인데 여기에 서식하는 아이들을 또 탄가니카 시클리트라고 부르고, 남미 시클리트는 마찬가지로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아이들을 남미 시클리트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세 지역에 따라서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시클리트라고 하면은 보통 산호사, 알카리성 물에서 살고 있는 사나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각 어종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하쿠아에서 어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각각의 특성들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번호가 있고, 지금 12번 쪽에 보시면 시클리트들이 쭉 모여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프론토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탄가니카 시클리트입니다. 탄가니카 시클리트들은 탄가니카 호 자체가 이 세 가지 지역 중에서 가장 pH가 높아요. 알카리가 제일 강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가니카에 사는 아이들은 환경을 맞추실 때 산호사, 산호, 따개비 이런 것들로 어항을 꾸미셔서 최대한 알카리로 높여서 환경을 맞춰주시고 키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프론토사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30cm, 35cm까지도 커요. 굉장히 크게 크는 종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렇게 작죠? 여기 있는 게 한 4에서 6cm 정도 돼 보이는데 아직 유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기에 비하면 이 아이들을 한 1년, 2년, 3년 키우시면 크게 성어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브리샤르디, 이 브리샤르디도 대표적인 탄가니카 어종이기도 하고요. 탕어 중에서는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이기도 해요. 아까 보셨던 프론토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큰 어항에서 키워야 하지만, 이거는 탄가니카 어종 중에서 소형종에 속합니다. 최대 크기는 한 12cm 정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죠. 어항이 쉽게 키울 수 있고, 가격도 다른 탄가니카 어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탄가니카 어종을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는 어종이기도 해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름이 트로페우스 이꼴라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름도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이름이 다 이렇게 써붙여 있고 가격도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탄가니카 어종이기도 하고요. 이 트로페우스 이꼴라도 크기가 브리샤르디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렇기는 하지만 시클리트라서 강한 어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트로페우스 드보이시라고 하는 거,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어종 중에 하나죠. 점박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아까 옆에 봤던 트로페우스 이꼴라처럼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옆에는 트로페우스 벤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가니카 어종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물티라고 해가지고요. 탄가니카 어종에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종류가 나뉘어요. 프론토사 같이 보통은 크게 크는데, 이런 물티라는 어종은 폐각종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가장 작게 큽니다. 이런 폐각종들은 사이즈가 성어 사이즈로 돼봐야 한 5에서 8c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종이고, 이 아이들은 탄가니카 호수 안에서 서식할 때 조개 껍데기나 이런 데에 서식을 하면서 그 조개 껍데기 안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가 돼서 자라나는 어종이거든요. 탄가니카에 사는 이 아이들은 물 맞추실 때 최대한 pH를 높여서 알카리성에다가 키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쪽에 보시는 거는 델마손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말라위 어종이죠. 말라위 어종들도 마찬가지로 탄가니카 시크리트처럼 알카리로 맞춰주시는 게 좋지만, 말라위 호수 자체가 탄가니카 호보다는 pH가 조금 더 낮아요. 같은 알카리
단색성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오히려 탄가니카보다는 조금 더 유하게 물을 맞춰줄 수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도 맞춰주실 때는 산호사 까시고 산호나 따개비로 어항을 꾸며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탄가니카 시크리트랑 이 말라이 시크리트랑 보면 발색이 약간 좀 차이가 클 거예요. 탄가니카호에 사는 아이들은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또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라이 시크리트는 델마소니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블루색이 짙죠.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이뻐요. 조금 더 이뻐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말라위 어종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백설공주 시크리트라고 해서 하얀 옷, 알비노, 눈이 빨간 어종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는 게 아이스 블루라고 해서 블루 계열, 단색이죠. 아이스 블루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나나 시크리트라고 해서 단색의 샘노란색이고요. 이 바나나 시크리트의 특징은 보이시기에는 이렇게 단색이지만 얘네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위 등핀 지느러미 쪽이 검은색 발색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체들은 벌써 까만색 발색이 올라오기도 해요. 등핀 지느러미에. 가장 대표적인 바나나 시크리트고요. 이쪽에서도 대표적인 블루 시크리트, 마트나 수족관 가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단색으로 진하지만 이렇게 블루 시크리트처럼 줄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줄무늬가 있어도 이렇게 블루색으로 진하죠. 얘네들은 지금 이 어릴 때보다 성체가 되면 될수록 색상은 더 진해집니다. 성체가 될수록 발색은 진해지고 이런 줄무늬들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줄무늬들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도 오렌지 시크리트, 단색이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진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람쥐 시크리트에서 다람쥐 무늬가 들어가 있죠. 줄무늬로 노란색 발색에 까만 줄무늬가 진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보셨던 이 말라이 시크리트가 가장 대표적인 시크리트이고, 그 다음에 시크리트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 이것들로 시작해 보시면 가장 좋아요. 입문자, 고기를 키우고 싶으신데 나 관리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게 남미 시크리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골든볼 라미레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다 좋아하시는 시크리트 어종 중에 하나고, 시크리트 중에서도 사이즈가 크게 크지 않는, 그래서 보통 30큐브, 25큐브에서 잘 키우실 수 있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성체가 돼도 머리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가 약 한 4,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남미 시크리트는 탄가니카 시크리트나 말라이 시크리트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180도가 달라요. 이 아이들은 약산성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남미 시크리트라고 하면 이 남미에서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디스커스, 라미레지 이런 것들이 다 남미 시크리트에 속하고요. 약산성에서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산호사나 따개비, 산호 이런 걸로 꾸미시는 게 아니라 일반 흑사 같은 일반적인 바닥재에다가 유목이 제일 좋아요. 유목이 활착하는 식물들을 사용해서 어항을 레이아웃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같은 라미레지 종인데 이거는 스카이 블루볼 라미레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얘네들은 아까 골든볼과는 다르게 하늘색에 가까운 발색을 내고 있지만 앞에 머리 쪽에는 골든볼 라미레지처럼 노란색 발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쪽은 블루볼 라미레지, 아까 스카이 블루볼보다는 더 진한 블루색을 가지고 있죠. 이 라미레지 종류들은 특징적인 게 크게 크지가 않아요. 다 큰 성어 사이즈가 돼도 한 5cm 정도,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가 4, 5cm, 롱핀 같은 경우는 6, 7cm 정도까지밖에 안 크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키우실 때는 30큐브 혹은 25큐브에서 한 쌍에서 두 쌍 정도 키우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라미레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종류라고 할 수 있는 팝 라미레지라고도 부르고요. 점원볼 라미레지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란색 발색을 띠고 있지만 빛에 따라서 아가미 쪽, 그다음에 배 밑쪽에 보시면 블루, 약간 네온빛이 나는 블루 색상 띠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남미 시크리트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죠. 디스커스라고 하는 어종이고요. 디스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 남미에서 야생종으로 잡아서 판매되는 어종도 있고, 이렇게 부화가 돼서 F1 개체로 판매되는 어종들도 있죠. 지금 보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거의 이제 성어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이쁘죠. 대표적인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디스커스고, 저 안쪽에 보시는 붉은색 디스커스가 멜론 디스커스라는 건데, 이 디스커스들의 특징은 아까 보셨던 라미레지와 마찬가지로 남미 아마존 강에서
어종에서 서식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pH를 낮춰주시는 게 좋고 온도는 높이시는 게 좋아요. 아마존 자체가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온도가 28도 정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미레지는 24도에서 26도로 맞춰주시면 되지만 디스커스는 조금 더 따뜻한 26도에서 28도가 더 좋습니다. 디스커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큰 사이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디스커스 같은 경우 되게 작은 사이즈에서 아까처럼 저렇게 큰 성체 사이즈로 크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다른 어종보다 성어까지 크기까지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로하나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들보다 성체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계속 뛰게 돼요. 그만큼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관리하기도 까다로운 어종이기도 합니다. 디스커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되게 pH나 물 온도, 암모니아, 아지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민감해 하셔서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용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디스커스를 키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보시는 이 디스커스가 가장 기본적인 디스커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이들을 먼저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디스커스 중에서 중저가, 중고가로 단계별로 거쳐가면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클리트 중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이 보시는 게 아피스토그라마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것도 시클리트거든요. 대표적인 또 남미 어종 중에 하나고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종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 역시 소형종이에요. 이 아이들도 다 커봐야 지금 저 안쪽에 보이는 약간 커 보이는 거, 거기서 조금 더 크거든요. 약 한 7cm 정도가 이제 성어 사이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0큐브 이하, 25큐브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고요. 한 쌍만 키우셔도 알을 받아서 치어를 보시고 그 치어를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시크릿이랑 마찬가지로 순놈이 화려하고 앞놈이 상대적으로 발색이 없는데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붉은스름한 발색을 띠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이쁘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순놈이고요. 저 밑에 보시면 작고 노란색 발색을 띠는 게 있어요. 좀 덜 이쁘죠. 저런 게 앞놈입니다. 이거는 아피스토그라마 아가시지라고 해서 아피스토그라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종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피스토그라마 카카투오이데스라고 해서 얘네들은 큰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구피 쪽에서 따지면 약간의 점박이 모양이죠. 꼬리 쪽을 보시면 줄무늬 같은 무늬가 있어요. 순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등핀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화려한 게 수컷이고요. 발색 없이 민무늬로 되어 있는 게 암컷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투오이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등핀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에 저런 짙은 발색의 패턴 무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아피스토그라마 기본적인 어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아피스토그라마 파이어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아피스토그라마 중에서 좀 좋아하는 어종에 속해요. 한때는 저도 아피스토그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 아이의 찡은 단색이에요. 단색에 성체가 되면 될수록 진한 레드 발색을 띠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수컷이에요. 약간 좀 화려하죠. 아직은 어려서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더 성장하면서 꼬리 지느러미와 등피는 확실히 붉은색이 나타나고요. 앞에 몸통 부분은 약간의 붉은색과 함께 노란색 발색도 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려한 게 수컷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게 암컷입니다. 이 사이즈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브리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처음에 한 2쌍 혹은 3쌍을 같이 브리딩을 하셔서 거기서 쌍이 잡히면 따로 분리를 시켜서 알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서열 싸움도 워낙 심하고 다른 어종에 대한 공격성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같은 어종끼리 합사를 하시고 대신 크기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고요. 또 어항에 적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큼 싸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과밀이 좋습니다. 탄가니카 시크리트, 말라이 시크리트는 약간의 과밀 상태가 있어야지만 서열 싸움에 있어서 서열이 높은 아이들이 서열이 낮은 아이들을 쫓아다니더라도 자기 주변 시야에 다른 아이들이 계속 눈에 띄기 때문에 한 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쫓아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장 서열이 낮은 아이가 공격을 당해서 패사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남미 시크리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순한 종들이 좀 많아요. 디스커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공격성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시면 큰 디스커스 어항 안에 조그만한 카디날 테트라, 네온 테트라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먹이만 충분히 잘 주시고 환경만 잘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다른 어종과도 같이 살 수가 있고, 라미레지만 봐도 라미레지랑 같이 구피, 네온, 카디날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미 시크리트가 다른 탄가니카나 말라이보다는 훨씬 더 온순한 성격을 띠고 있고, 말라이 시크리트, 탄가니카 시크리트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꼭 말라이 시크리트는 말라이끼리, 탄가니카 시크리트는 탄가니카끼리 키우시되 그 안에서도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항 크기에 따라서 나 시크리트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시크리트가 크게 크는 어종이다 보니까 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푸른토사 같은 경우 30cm, 25cm 이렇게 크게 크기 때문에 나는 한 3자, 4자 어항이 있어서 큰 어종들을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일단 푸른토사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인 일반 수족관에서 파는 이 푸른토사는 가격도 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강하기 때문에 초보 입문자분들께서 키우시기가 제일 좋고요. 말라위 쪽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나나, 블루 시크리트 혹은 피콕 종류를 큰 어항에서 키우실 때는 좀 더 과밀로, 세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마리, 150마리 키우셔도 될 정도로 좀 과밀로 키우시는 게 좋고, 공간이 제약이 많아서 나는 30큐브 혹은 자반 45cm 두자에다가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이쪽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브리샤르디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트로페우스 종류들, 트로페우스 이꼴라라든지 트로페우스 드보이시, 트로페우스 벤바 이 종류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약 한 2자 미만 에서 키우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말라이 시크리트들 그런 것들은 두자나 이런 데서 키우면 안 되느냐는 아니고요. 키우셔도 되는데 다만 사이즈가 얘네들 약 한 12cm에서 15cm 정도 크기 때문에 좀 애매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두자 광폭 같은 경우에 50마리 100마리도 키울 수 있지만 얘네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어항이 늘어나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수 조절을 잘 하셔서 키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30cm 미만에서 키우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브리샤르디 대표적으로 30cm 미만에서 키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만소니 같은 경우는 크게 크는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소니도 가능합니다. 남미 시크리트 대표종인 라미레지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고요. 이 시크리트들은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알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알을 부화해서 또 치어를 보시고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크리트들은 알을 낳는 방법이 조금 다양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푸른토사 같은 그런 어종들, 그 다음에 말라이 시크리트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알을 입에다가 물고 있다가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 폐각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가니카 어종에서 아주 소형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조개 껍질 속에다가 알을 붙이고 거기에서 부화를 시켜서 케어를 하게 되죠. 남미 어종 같은 라미레지 종류들은 어항 벽면, 유목 그런 데다가 알을 붙이고 거기에서 알을 지키고 부화를 시켜서 어미들이 케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알을 낳는 방법은 그렇게 총 3가지로 구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시크리트 키우고 싶은데 어종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식탁이나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시크리트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강한 아이들로 키워보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 책상이나 저희 식탁 거실에서 많이 키웠던 어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골든볼 라미레지 보셨던 이 라미레지 종류들, 골든볼, 블루볼, 점원 라미레지 크게 크지 않고 20큐브, 25큐브, 30큐브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물온도 24도에서 26도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냥 살짝 바닥재를 샌드나 흑사 같은 거 깔아주시고 유목에다가 간단하게 나나 같은 거 활짝 해서 꾸며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레이아웃이 됩니다. 요거 하나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피스토그라마, 크게 크지 않고 화려하면서 라미레지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레이아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 어항 분위기가 굉장히 잘 살아나는 아이들이에요. 강하기도 하고요. 온도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잖아요. 구피와 같은 24도에서 26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른 어종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또 브리딩도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아피스토그라마가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 진짜 이거는 너무 키우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트로페우스 종류들, 사이즈는 20큐브, 25큐브에 키우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20큐브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체를 클 때는 12cm, 13cm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힘들겠죠. 다만 30큐브에도 충분히 키우실 수는 있고요. 책상이나 식탁 같은 데서 간단하게 키워보실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탄가니카 어종이기 때문에 남미 시크리트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산호사에 산호 혹은 따개비 간단하게 놓으시고, 혹은 해구석이라고 구멍 뚫린 돌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쪽에다가 산처럼 쌓아서 이런 아이를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항으로 변신이 됩니다. 이 아이들도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크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국내 구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 시크리트들도 충분히 매력있고 키워볼 만한 어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피를 대체해서 구피 좀 이제 지겹다 하시는 분들 시클리트 한번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